대라는 트루먼로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 돈 중에 최소한 한쪽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얼굴 들어가죠. 그리고 신사임당을 5만 원권에 넣었는데 아니 신사임당 이후가 모자입니까? 모자. 아니 세상에 모자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승만 박정희가 이후 신사임당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사 10대 인물 안에 이승만 박정희 다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마 최고 인물로 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새 여론조사하면 박정희가 세종대왕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광장이 아니라 박정희 광장이 아니라 이승만 광장에 이승만 동상이 서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가다가 그 손자가 저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면은 할아버지가 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기업 장치를 회복시키는 것, 국가의 기업 장치를 회복시키는 것, 국민의 기업 장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기업 상실증에 걸리면 치매 아닙니까? 치매가 뭐 별거 있습니까? 기업 상실증.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부인을 구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이 인간이 아니게 되듯이 국민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이 아닌 존재가 되고 그거 잡아먹기는 간단합니다. 그런 나라 잡아먹는 것은 간단해요. 기업 장치가 마비되면은 비하 식별 장치가 마비되죠. 비하 식별 장치 뭡니까? 누가 정이냐, 누가 동지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상당 부분 비하 식별 장치가 마비됐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취약점은 그걸로 봅니다. 저 사람은 역사관, 저분은 아마 역사 서적을 별로 안 읽었을 거예요. 6.25에 대해서도 자기 체험이 이외에 전체적인 이 6.25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정일, 이 저주기론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니 트루먼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명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루먼 동상을 몇십 개를 만들어야 되는 말입니까?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른다. 이게 기억상실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설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작년 8월 15일 날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립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과 구국세대는 싹 빼버리고 바로 6.25를 지키는 사람 산업전사들 무슨 태안에 뭐 기름이 쏟아졌을 때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광부들 그리고 민주화 투사들한테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다 감사를 표하면서 이승만과 건국세대는 다 빼버렸습니다. 아니 60세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주인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버리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벌을 받겠습니까? 상을 받겠습니까? 벌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장로라고 그럽니다. 소망교회. 이게 그래서 기억장치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뭐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적의 취약점을 공격을 하면은 거기서 구멍이 터지면 전 전선이 무너지듯이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양을 이승만 광양으로 바꾸고 거기에 이승만 동상을 세운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리 이름, 돈 여기에 이승만이 보이도록 됩니다. 박정희가 보이도록 됩니다. 이승만이 보이도록 됩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김대중 씨를 국장으로 모셨어요. 이것은 법에도 없고 관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있다.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다 공과 과가 있으나 앞으로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김대중 씨를 국장으로 만들고 김구동상은 은산에 서 있고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건국 대통령 동상 기념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성 가능한 액션 플랜이 있어요. 언론에 압력을 내야 됩니다. 뭘 압력을 내야 되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신문은 구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중년 민노총을 진보 세력이라고 표기하는 신문은 사지 않아야 됩니다. 방송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장한테, 편집국장, 보도국장, 기자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조선중앙동아일보라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어떻게 700만 학살의 책임이 있는 김정일을 냉정신으로 위원장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 계속 붙입니다. 김정일 뒤에 위원장이라는 말을 빼면은 누가 와서 잡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문만 주고 있어요. 이래놓고 김정일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자유통일 안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자들을 진보라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쓰는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신문을 안 보겠다 하면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도 그 힘이 있어요. 이유를 따라야 돼요. 보고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은 좀 총각하니까 한 10마일을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하라. 앞으로 김정일 위원장 한 종교를 진보 세력이라고 표기하면은 그 신문 안 보겠다라고 통보를 하세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 해봤자 이것은 자기 개인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를 바꾸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머릿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 몇 개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서 5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40%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보니까 투표자 중에서는 50%가 50세 이상 유권자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보수 지형이니까 좌익들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좌익을 대체할 애국적 국회의원, 애국적 대통령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 평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씨도 한 표입니다. 노숙자도 한 표예요. 천재도 한 표고 바보도 한 표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평균 수준. 노무현 누구 욕하지 마세요. 노무현과 국민 평균 수준이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겁니다. 다음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이에 국민 평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국가의 기억 장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관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다행히 보수 세력 기성세대는 모든 체험을 통해서 해방, 전쟁, 산업화 이걸 통해서 피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만 알지 말고 이걸 보따리 풀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풀고 직장에서도 풀고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쏟아내놓고 저 세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럴 시간이 사실 촉박을 하죠. 그러나 그럴 만한 수단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돈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복잡하지만은 기억장치를 회복해야 식별장치를 마비된 식별장치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적과 통치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김정일을 미워하게 되고 북한 동포를
인정하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애국 운동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